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어제 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어제는 설날이었죠. 이 우리 제주기린 채널에서도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설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날에는 어떤 음식 문화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주 기린 채널의 310번과 311번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에는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날은 역사가 깊은 대명절이기도 하고 연휴의 길이가 옛부터 길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하는 여러 놀이들이 있고요.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그 풍습이 계속되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설날에는 어떤 놀이들을 하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놀이 소개에 앞서서 놀이는 아닌데 이 설날만의 풍습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세배라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차례상을 올려 조상들에게 예를 갖춘 다음에 그 음식들을 참석한 가족들이 같이 아침 식사로 나눠 먹는 것을 소개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새해를 맞아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는 영향으로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해 첫 시작을 알려서 인사를 드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을 줍니다. 세배는 설날 당일에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건데요. 누구부터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렬상 순서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먼저 인사를 받는 순이고요. 같은 학렬 사이에는 세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가족들 사이에서 세배를 하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집에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배를 받으면 세뱃돈을 주어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인 터라 무작정 다른 집에 찾아가서 세배를 하겠다고 하면 무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가족 이외에는 세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설날 당일에 세배를 하지만 오래전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니곤 했기 때문에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전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결코 무례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세배를 할 때는 절을 하는데요. 남자는 왼손이 위에 오도록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오도록 두 손을 겹쳐서 절을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복을 입고 하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한복을 갖춰 입지 않고 절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에 하는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널뛰기라는 건데요. 널뛰기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놀이였는데 한 2m 정도 되는 이 길이의 널판지에 이 나무판 중앙 부분 밑에 멍석을 말아 넣고요. 나무판 양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마주보고 높이 뛰어오르는 놀이입니다. 한쪽에 먼저 올라선 사람이 나무판 끝에서 높게 뛰어 올랐다가 바닥에 내려와 닿으면 반대편의 사람도 높게 뛰어 올라 서로 번갈아 높이 뛰는 것이 반복되는 형태인 것이죠. 이 놀이를 남자가 했다는 경우는 어떤 그림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했던 놀이가 맞는 것 같고요. 새해 널뛰기를 하면 1년 동안 가시에 찔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는 윷놀이를 소개합니다. 2022년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놀이들은 대개가 개인 플레이가 많은데 윷놀이만큼은 개인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팀 플레이도 가능해서 인기가 좋고요. 더 재미가 있습니다. 윷놀이에 필요한 도구로는 종이에 그린 말판과 윷이라 불리우는 나무 막대기 4개가 필요합니다. 윷은 그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 면이 둥글고 한 면은 납작하게 깎여 있어야 합니다.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그 던져진 결과에 따라 말을 말판 위에 놓아서 먼저 결승선에
모든 말이 도착하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 어떤 보드게임이나 다 그렇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스릴도 있고요. 재미가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 모두가 긴장감 있고 흥겹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규칙을 소개하면 윷가락에서 둥근 면이 뒷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4개의 윷을 한꺼번에 던져서 뒷면이 3개가 나오면 도라고 해서 한 칸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뒷면이 2개가 나오면 개라고 해서 2칸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뒷면이 3개가 나오면 걸이라고 해서 3칸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던져진 막대기 모두가 앞면이면 윷이라 해서 4칸 앞으로 가고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던진 막대기 4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면 모라고 해서 5칸을 앞으로 가고 이 윷가락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조합이 있는데 바로 백도라는 겁니다. 원래 이 도가 뒷면이 3개가 나오고 1개는 앞면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앞면이 나온 1개의 막대기에 점이 찍혀 있으면 백도라고 해서 뒤로 한 칸을 가야 하는 겁니다. 4개의 막대 중에 1개에만 앞면에 점이 찍혀 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뒤로 말을 한 칸 옮겨야 되고요. 이 말판에 사용되는 말은 주로 3개나 5개 정도의 말을 사용하는데 어느 말을 움직일지 어느 말을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야 모든 말이 먼저 도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말이 있고 그 자리에 뒤따라가던 말이 올라타게 되면 먼저 가던 상대의 말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다음으로는 연 날리기가 있습니다. 연을 만들어 하늘에 날리는 건데요. 액을 쫓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대보름에는 이 연에 글을 쓰고 연실을 끊어서 멀리 날려보내는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을 멀리 날려버림으로써 그 해의 온갖 나쁜 것들을 날려보내고 복을 맞아들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연의 종류는 다양하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동물 모양도 있고 그냥 사각형의 연도 있는데요. 색깔도 다양하고 장식들을 다양하게 해서 예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줄은 명주실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얼레라는 것에 실을 감아서 바람을 이용하여 연을 하늘에 띄운 다음에 실을 풀어서 연을 하늘 높이 높이 날리고 노는 것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연은 인터넷이나 근처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드는 법도 간단한 편입니다. 연 날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날릴 때 반드시 근처에 나무가 없는 넓은 공터에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무에 걸리면 연을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줄을 끊게 되는데요. 그럼 놀이가 금세 끝나버려서 실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나무가 없는 넓은 공원 등을 찾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기차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잘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제기차기는 주로 남자들이 하곤 하는 놀이입니다. 제기라는 것을 만드는 게 먼저인데요. 동전을 헝겊으로 감싸고 실로 묶은 다음에 천을 붙여서 여러 갈래로 잘게 갈래를 만든 겁니다. 근처 문구점에 가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제기를 공중에 띄워서 발 안쪽으로 차서 제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 공중에서 차내는 것이 이 놀이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 어렵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처음 해보면 2번 차기도 어렵고요. 좀 익숙해져도 10번 이상 차는 건 쉽지가 않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팽이치기도 있습니다. 팽이를 나무로 잘 깎고요. 나무 막대기 끝에 끈을 달아서 그 끈으로 팽이를 계속 치면서 팽이를 돌려 이 누구의 팽이가 가장 오래 돌아가는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주로 빙판 위에서 했던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문구점에서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다가 빙판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길에서 쉽게 돌리고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팽이를 때리는 끈의 길이가 짧으면 치기가 어렵고요. 너무 길어도 좋지가 않아서 길이가 적당해야 합니다. 이 팽이 돌리기가 생각보다 요령이 필요해서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팽이를 못 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날의 여러 놀이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배를 비롯해서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이 몇 가지 놀이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썰매타기, 투호, 비석치기 이런 다양한 놀이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서울의 고궁이나 지방의 민속촌 이런 여러 가지 전통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에서는 설 명절 즈음에 이러한 놀잇감들을 모두가 그냥 사용 가능하도록 내어놓고 누구나 놀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겨뤄볼 수도 있고요. 같이 간 친구들하고 이 놀이를 즐기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근처의 궁궐이나 민속촌 등을 방문을 해서 하루 즐겁게 놀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